자, 마감 30분 전 포인트 3개로 오늘장을 미리 압축해봅니다. 포인트 1, 코스피에서 코스닥으로의 수급 이동이 되겠습니다. 코스피가 5,000포인트에서 5,100포인트를 넘어서는 여정에선 코스닥도 함께 동조해주며 힘맞추기식 더 센 반등이 코스닥에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지속 강조될 수 있을 거란 내러티브가 형성되면서 오늘도 기관의 코스닥향 대량 매수가 이어지며 2차 전지, 바이오, 반도체 장비, 소재, 로봇 이렇게 코스닥 지수를 움직일 수 있는 주도 섹터군의 수급이 이동에 몰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특징적인 이런 수급 현황 속에 지수가 지금 3.6%를 넘어 4% 넘는 급등 양상에도 아무래도 수급이 지수 추종 대형주로 쏠리다 보니 하락 종목 수는 800개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이 섹터 간 빠르게 순환되고 있는 만큼 소형주를 갖고 있는 내 차례도 기다리고 버티는 전략이 유효할까요? 아니면 지수 상품에 베팅하는 개인들의 움직임을 보고 지금이라도 갖고 있던 소형주 손실을 봐서라도 대형주 중심의 포트 전략 재편해야 되는 걸까요? 잠시 후 전문가들의 선택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포인트 2, 오늘의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는 바로 에코프로로 2조 5천억 넘게 쏠리는 거래 대금과 함께 나오는 주가 초급등이 되겠습니다. LG엔솔이 테슬라 옵티머스를 비롯 휴머노이드 로봇 업체들과 배터리 납품 개발을 논의 중이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특히 중국 로봇 업체들이 LG엔솔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여기다 지금 리튬 가격 초급등하고 있죠. ESS 수요 급증으로 다시 정상화로 리튬 가격이 올라온 겁니다. 이에 따라서 2차 전지들 에코프로 그룹주를 필두로 후한 점수를 받고 있고요. 에코프로는 이렇게 수급을 동반한 급등 양상 속에 시총 2위로 또 등극을 해줬습니다. 한때는 시총 10조 원이나 차이 났던 시총 1위 알테오젠과의 이제 시총 격차는 5천억 원밖에 되지 않는 상황. 코스닥 지수 ETF 투매에 나선 현상에서 에코프로의 시총 1위 탈환 예정된 수순인 걸까요? 오늘 웃고 있는 LG엔솔, 또 실적에 우는 SK이노베이션을 보고 있으면은 우리는 2차 전지 투자 재정비 어디에 기준을 두고 고민해봐야 되는 걸까요?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포인트 3, 국내 단일 종목 2배 ETF 도입에도 주목해보죠. 금융위원회가 국내 ETF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내 우량주 단일 종목을 기초로 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허용을 추진합니다. 이 규제가 완화되면 국내에서도 삼성전자 주가를 2배로 추종하는 ETF에 투자할 수 있게 되는 건데 우리 자본시장 매력도 더 높이겠다라는 취지의 일환으로 금융위는 이번 주 시행령 등 하위 법령 입법 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계속 대형주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야 되는 걸까요? 잠시 후 이 부분 또한 고민해보죠. 수요일장 마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스타트부터 견조했죠. 5,183포인트까지 터치했던 오전 11시 구간을 지나 상승폭이 조금 주춤했던 오후장을 지나 지금 마감 직전에는 다시금 정고점 탈환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1.7% 급등하면서 지수는 5,174포인트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전자닉스의 힘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이제 엔비디아의 HBM4 물량도 3분의 2 정도 확보했다라는 소식 속에 어제에 이어 더 큰 힘을 또 발휘해주면서 내일이 이제 슈퍼데이죠. 전자닉스의 실적 발표를 D-Day 하루 앞두고 오늘 두 종목이 동반해서 또 한 번의 시세를 분출해주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함께 반등해주면서 지수 상승 견인해주는 모습, 반도체와 2차 전지 힘 강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일중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세 정말 무섭습니다. 지금 4% 넘게 급등하는 모습 속에 벌써 1,128포인트까지 터치를 하는데요. 2차 전지, 바이오뿐만 아니죠. 로봇, 그리고 일부 미용 쪽도 순환매가 빠르게 돌면서 엔터 쪽도 오늘은 올라오면서 전반적인 지수 상승 견인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4.2% 급등 중에 있습니다. 수급 현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외국인은 거래소에서 팔고 코스닥에서는 매수를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닥에서 외국인의 매수량 4,500억 원 넘게 집계되고 있고요. 선물 시장에서는 9천억 원 넘게 팔고 있습니다. 한편 기관은 거래소에서 8천억 원 넘게 매도 우위를, 오늘도 무섭게 기관은 코스닥에서 매수 우위를 외쳐줍니다. 1조 9천억 원 넘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파이널 콜을 통해 오늘장을 또 빈틈없이 정리해보죠. 두 분과 함께 해볼게요. 24인베스트먼트 손창현 팀장, 그리고 에코리서치랩 황주명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장도 오전장과 오후장을 나눠서 특징 섹터와 종목별 흐름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전장부터 출발해 보죠. 오전부터 강했던 우리 시장이었습니다. 코스닥도 강했지만 코스피의 독주, 그러니까 5,000포인트 위에서 처음으로 어제 종가를 형성했던 전날에 이어서 오늘장에서도 5,100포인트를 넘어서 순항을 했던 코스피 지수가 또 특징적이어서 오전장에서는 코스피 시총 상위주들을 상승 테마로 묶어봤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오늘 셀트리온,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까지 동반 상승하고 있어서 시총 상위주 상승 섹터로 묶어봤고요. 반도체 장비주들 오늘 모두 프리마켓에서부터 강한 모습 보였죠. 테스라든지 증착 쪽의 유진테크, 원익 IPS, HPSP 같이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는 코스닥 시총 상위주에 포진되어 있는 종목들도 모두 동반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PCB 쪽, ISC 같은 재료 쪽, 솔브레인 같은 쪽도 동반 강세를 보이면서 PCB 쪽 상승 섹터로 묶어봤습니다. 로봇 쪽도 오늘 레인보 로보틱스를 비롯해서 SPG, 하이젠 RNM, 감속기 같은 종목들도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뉴로메카까지 상승 종목으로 묶어봤습니다. 오전장에서의 질문, 셀트리온을 향해 보겠습니다. 사실 셀트리온 주주분들 그동안 정말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2022년 이후 긴 박스권에 갇혀있는 주가는 코스피가 5,000포인트를 상회했음에도 사실 셀트리온 주주분들은 정말 철저하게 소외된 느낌이 만연하셨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최근 분위기 예사롭지 않습니다. 미국 생산기지 마련했지, 여기에다가 공장 인수하면서 6,700억 규모의 위탁 생산 계약도 따냈지. 복제약 회사에서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신약 개발 본격 착수에 들어갔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가운데 오늘 뉴스가 하나 더 나왔습니다. 미국 현지에서 이 진펜드라, 램시마 SC가 올해 1월 2주차까지의 기준 역대 최대 처방량을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온 건데요. 글쎄요, 정고점 수준 전인 30만 원대 돌파도 가능한 에너지인지 아니면 조금 주가 흐름을 더 지켜보는 게 현명할지 손창현 팀장님 의견은요? 저는 30만 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시장 흐름을 보면 두 가지 좀 특징적인 흐름을 보이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가 52주 신고가를 갱신을 하느냐. 결국에 이제 상승을 하는 종목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14일 날 52주 신고가를 갱신했고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았지만 오늘 다시 52주 신고가 근처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갱신을 한다라고 하면 상승 배경이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일단 아시다시피 수급 유동성이 얼마만큼 뒷받침이 되느냐가 관건입니다. 근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1월에만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수급이 약 7천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특히나 외국인이 5,800억 그리고 기관이 1,300억 정도 1월에만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수급에 대한 유동성도 풍부한 상태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일단 단기적으로 일단 52주 신고가는 충분히 좀 갱신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왜 이렇게 기관에 대한 외국인에 대한 수급이 좋냐? 제가 봤을 때는 앞에서 앵커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글로벌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제품이 풍부한데 여기에 이제 신규 5개 제품이 작년 연말부터 추가적으로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램시마, 진펜트라나 트룩시마, 허주마 등의 제품이 어느 정도 안정세를 기록을 하고 있음에도 조금 성장성이 주춤을 하고 있는데 작년 연말에 이제 스텔라라, 졸레라, 플로리라 같은 그런 이제 신규 바이오 제품들이 5개 추가가 되면서 판매가 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이슈가 될 수 있을 만한 부분이 바이오 시밀러만 가지고는 재평가를 제대로 못 받기 때문에 일단 동사에서는 CMO와 그리고 신약 개발까지 발 뻗고 나섰대라는 데 초점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일라이릴리 쪽에 대한 공장 이전이 거의 완료가 됐고 거기에 테바랑 일라일리에 대한 CMO 관련된 그런 매출 구성을 좀 잘 해놓을 수 있는 거를 만들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미국의 생물보안법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는 미국에서 상당히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거기에 라이센스 인 관련돼서도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스트바이오라는 쪽에 이 3중 융합 단백질 그리고 억제제 같은 곳에 라이센스 인으로 이미 투자 권리를 확보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신약 개발과 CMO를 중점적으로 같이 하는 기업으로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4분기 실적과 더불어서 올해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증권사 쪽에서 리포트를 한 26만 원짜리 목표가를 내놓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 주가보다 목표가 초과 달성하는 게 많고 상승을 하는 배경이 더 높기 때문에 30만 원까지 저는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 그런 배경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지금 갖고 계셨던 주주분들은 긍정적인 말씀을 해주신 건데 30만 원까지 아웃퍼폼 할 때까지 기다려는 보죠. 그런데 만약 신규 매수 관점으로 지금 바이오를 지켜보시는 분들이라면은 워낙 지금 코스닥에 활성화 정책 기대감이 만연해 있잖아요. 지금 시점에서 바이오주 사고 싶다 하면은 좀 뭐 ABL 바이오는 많이 올랐고 뭐 삼천당제약이라든지 코오롱 티슈진 또 지금 에이프릴 바이오 많이 말씀들 하시는데 코스닥 바이오 종목을 고르는 게 나을까요? 셀트리온을 좀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게 나을까요? 저는 이제 많이 올라간 그 코스닥 관련된 종목들은 트레이딩은 여전히 가능하다. 하지만 많이 못 올랐고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출발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에 대한 다양한 그런 증거들을 확인을 했다라고 하면 셀트리온을 관심 있게 좀 더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혹여라도 나는 셀트리온보다 더 좀 무거운 종목을 원한다. 라고 하시면 아시죠?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 에피스 홀딩스 쪽에 초점을 맞추고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이오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점검해봤습니다. 5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에선 코스닥 시총 상위주들의 약진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알테오젠과 에코프로 시총 1위, 2위 종목의 시총 격차가 이제는 5천억 원 내외로 좁혀졌죠. 과연 오늘 에코프로가 상승폭을 더 확대한다면, 알테오젠이 상승폭이 좀 주춤한다면 시총의 격차 오늘 아니면은 내일 또 변동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지켜보셔야겠고요. 레인보 로보틱스 오늘 또 모처럼 강하게 시세를 쏘아 올리고 있습니다. 바이오주도 오늘 전반적으로 강세입니다. 알테오젠을 비롯해서 코스피에 상장된 한미 약품도 개별 이슈 속의 동반 강세, 펩트론, 삼천당제약, 일제히 강세, 여기다 리가켄바이오까지 오늘 빨간불을 지켜내주고 있고요. 2차 전지 쪽은 에코프로 그룹주를 중심으로 LG 에너지 솔루션도 이제 로봇 모멘텀이 붙으면서 여기다가 엔캠까지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안에서는요, 반도체 장비주들 오후장에서도 약진 이어가는 가운데 좀 더 고사양 쪽, CXL 쪽, 오킨스전자라든지 네오셈, 퀄리터스 반도체 같이 시총 사이즈가 작은 종목들까지 순환매가 도는 양상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오후장에서의 질문, 에코프로를 향해 보죠. 독일의 첫 유럽 판매법인을 설립한 에코프로. 코스닥 지수가 가면 에코프로 그룹주도 함께 갈 수밖에 없다. 알테오젠도 이제 코스피 이전 상장을 코앞에 둔 가운데 패시브성 자금 유입에 대한 기대감도 에코프로에 지금 만연해진 상황입니다. ESS 수요 급증에 따라 리튬 가격도 빠르게 올라오고 있지. 물론 이 전기차 캐즘에 시달리던 배터리 업계지만 여전히 전기차 캐즘 구간에 위치해 있지만 어느 정도 리튬 가격이 회복이 되면서 글쎄요, 이제는 또 2차 전지주들의 반등이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는 시점에서 에코프로의 오늘 초급등, 황주명 대표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저는 전력난이다라고 수없이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답안지가 있는 시장 같다라고 저는 보여지는 게 결국 AI 시장, 로봇 시장 확대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확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결국 모든 문제는 에너지와 귀결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에코프로도 지금 굉장히 큰 약진을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기차로만 보지 말자. 작년 6월에 저점은 제가 찍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ESS 턴어라운드, 즉 에너지 저장 시스템으로 보면서 그 관련된 에너지주로서의 두각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 부분이 강하게 두각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나온 이슈 중에 독일 유럽 판매법인 설립했다는 부분은 단순 해지사에 대한 모멘텀이 아니라고 봅니다. 유럽의 어떤 전초기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특히 ESS 수요 급증 지역, 즉 에너지 저장 시스템의 급증 지역을 보게 되면 독일, 프랑스, 북유럽 등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조 베이스의 독일 쪽 시장은 분명히 유의미한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전기차 캐즘이 결국은 ESS 수요 시장으로 넘어섰다라는 부분을 또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리튬 가격의 바닥 탈출은 분명히 배터리 관련된 시장에서는 중요한 모멘텀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알테오젠입니다. 코스피 이전 자금에 대한 부분인데 결국 좋은 코스닥들은 기관이 담기 마련인데 포트폴리오에서
알테보전이 이전을 했기 때문에 코스닥 쪽에서 또 어느 비중에 좀 비중을 많이 담을까 그럴 때는 결국 앞으로 실적과 혹은 성장 모멘텀이 있는 종목을 잡게 되는데 그와 관련 좀 에코프로 모멘텀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한 22% 17만 원 언저리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제가 볼 땐 다시 한번 20만 원을 도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속적으로 ESS는 두각받을 것이다라고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력난의 이슈로 에코프로도 시총 1위를 탈환하면서 고공행진할 거다라는 의견으로 좀 귀결을 하시는 겁니까? 네, 이제 시장에서 다시 한번 큰 두각을 받을 수 있는 섹터다. 그리고 1위를 한번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갈 수 있다라고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에코프로 그룹주 중심의 상승이 좀 돋보일까요? 아니면 2차 전지주 전반으로 좀 훈풍이 확산될까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2차전지 딱 생각하게 됐을 경우에 코스닥 기업은 에코프로가 가장 대장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에코프로 BM이 좀 더 우선순위 될 것 같고 그와 관련해서 낙수 효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쨌든간 큰 종목 위주의 상승 모멘텀이 나오기 때문에 에코프로 BM을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BM 집중해 보겠습니다. 자, 내일이면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먼저 선수를 친 것 같아요. HBM4 엔비디아 물량 우리가 3분의 2나 확보를 했다. HBM3 22단에서 HBM4까지 우리가 선점을 했다라는 식의 이제 선수를 먼저 친 건데 글쎄요, 내일 또 삼성전자가 이에 맞서는 코멘트가 나올 수도 있고 실적은 다 좋을 거 알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 우량주를 2배 정도 이제 2배 곱하기 하는 ETF도 출시를 국내에서 한다고 하니 패시브성 자금의 유입이 또 강하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증권사의 리포트가 계속 상향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140만 원 SK하이닉스가 나온 것 같고, 그리고 삼성전자도 꽤 이제 높게 계속 높은 상향성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내일 실적 발표 상당히 좀 좋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SK하이닉스는 가이던스 영업이익 기준으로 17조 얘기를 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20조 정도 수준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준치를 도달을 하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4분기에 대한 실적이 얼마만큼 이제 올해 상반기나 내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방향 추이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삼성전자가 제가 봤을 때는 다음 달이죠. 다음 달에 HBM4를 양산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SK하이닉스도 HBM4에 대해서 어떠한 이제 투자를 할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몇 번 얘기를 해드렸지만 결국에는 이제 부족한 게 기존 레거시 반도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HBM4를 양산을 하고 그리고 HBM3를 양산을 하면 결국에 여기에 들어가는 레거시 반도체는 당연히 쇼티지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그러면 당연히 증설 관련된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싱가포르에 상당히 좀 많이 투자를 해서 35조 투자를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낸드 쪽 투자를 한다라는 것 자체도 결국엔 여기에 대한 배경이라고 좀 볼 수 있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그런 점을 감안해 보면 증설에 대한 거를 이제 완전하게 무시는 못할 것이다. 그래서 얼마만큼의 증설을 하는지에 따라서 소부장단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지 여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내일 또 삼성전자 실적 발표에서 관전 포인트로 꼽히는 부분이 파운드리가 되겠습니다. 메모리 사이클 지금 슈퍼 사이클 도래한 거 이제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이제 아픈 손가락 파운드리 쪽에서 우리 이만큼 회복했습니다가 나오면은 또 관련 종목들이 급등할 수가 있어요, 황주명 대표님. 지금 애플, 퀄컴 비용 상승으로 인해서 TSMC에 대한 의존도 줄이겠다라고 이제 의지 표명 확실히 한 상황인데. 글쎄요, 내일 움직일 만한 내일 꼭 아니더라도 길게 보고 가져갈 파운드리 관련 종목 없을까요? 일단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이제 다시 또 턴어라운드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자율주행 칩이라든지 설계 관련돼서 분명히 이슈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분 두산 테스나라는 종목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파운드리의 수요가 나오면서 가장 쉽게 이슈가 됐던 종목들이 결국은 또 빠르게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파운드리가 되게 되면 삼성전자도 움직이겠지만 그와 관련해서 어디가 수주가 나오지?
그리고 좀 어디가 주가가 좀 더 강한 반등을 보일 수 있을지라고 했을 경우에 실적적인 부분들이 받쳐주면서 삼성에 대한 어떤 수주가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보여져야 되는데 그건 항상 주식은 선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이 셀까라고 봤을 경우 지금 두산테스는 오늘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시총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12.64% 지금 시총이 굉장히 좀 빠르게 1조를 다시 한번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크게 두각을 받고 있고 선행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월봉 기준으로 보더라도 지금 이제 전고점 돌파를 오늘로서 좀 아주 강하게 월봉 기준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는 이제 저항이 없는 구간이라서 좋은 흐름 좀 더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파운드리 쪽 관련해서 지켜볼 만한 종목도 언급해 주셨습니다. 3시 22분입니다. 동시호가 상황으로 진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팅방에서 와 이제 개인들의 타이밍이 됐다. 무섭게 좋은 시장이다라는 말씀들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딱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오늘도 무섭게 좋은 하루였습니다. 코스피는 1.9% 급등 마감 예상 5,183포인트에서 지금 마감 예상 체결지수 형성되어 있고요. 와 코스닥도 이에 질세라 4.6%까지 초급등 양상 보이면서 1,132포인트에서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감 직전에 반도체 소부장 쪽이 폭등을 하고 있어요. 손창은 팀장님. ASML이 4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와 수주액이 지금 예상보다 너무 세게 나왔거든요. 동진세미캠, EUV 관련주, SNS텍, FST 모두 초급등하는데 이제 소부장의 타이밍이 된 건가요? 네, 소부장의 타이밍이 온 것 같습니다. 소부장이 올라가야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의 계좌가 또 빵빵해질 수 있기 때문에 소부장 관련돼서는 계속 누누이 얘기를 해드렸죠. 조방원이 이제 어떻게 보면 해답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엔 조선방산 원전도 대형주들이 어느 정도 올라가고 나서 그 밑에 단에 있는 이제 중소형 관련된 종목들이 낙수 효과를 어느 정도 채워나가는 모습들을 보였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먼저 시장에서 대표적인 종목으로 시장을 끌어놨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시점에서 과연 반도체 소부장단이 일단 채워놓을 수 있을지를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낙수 효과를 충분히 얻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내일 실적 시즌을 바탕으로 해서 이 반도체 소부장단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반도체 종목들 단기적으로 쉬어갈 수는 있으나 중장기적인 모멘텀은 여전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단기보다는 좀 끌고 가서 수익을 좀 극대화하는 전략을 이번에는 좀 추구해서 수익을 최대로 많이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가운데 로보티즈도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 2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이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한 건데요. 오늘 워낙 또 로봇주들 순환매가 활발하게 펼쳐졌던 가운데 로보티즈는 5% 상승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글쎄요, 로봇주들 지금 순환매 계속 도는데 그래도 또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요, 황주명 대표님. 네, 제가 숨겨져 있는 종목들을 발굴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네. Y2 솔루션을 계속해서 좀 말씀을 맞아요. 드렸었습니다. 늘 강조해 주셨어요. 네, 근데 그저께는 상한가까지 도달했었고, 그다음에 오늘도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로봇주들 같은 경우 이제 바닥에서 올라올 수 있는 종목들 중에 진짜 로봇을 찾아야 됩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 뭐냐면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낮은 게 사실 로봇주들의 현실이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 매출이 작게 나오고 비즈니스가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로봇주로 분류되어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제 Y2 솔루션 같은 경우 혹은 다른 섹터에도 좀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Y2 솔루션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대기업과 함께하는 기업을 봐라. 로봇 같은 경우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일전에 포스코 DX도 한번 말씀드렸었죠. 근데 이제 Y2 솔루션은 테라다인 자회사인 유니버셜 로봇과 함께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유니버셜 로봇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덴마크에서 만든 회사긴 한데 1위 업체입니다. 그래서 그 HRT 로보틱스와 유니버셜 로봇의 합쳐짐 그리고 거기에 따른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함께 있었고 그 자회사가 80% 이상의 지분을 갖게 되면서 두각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적적인 부분들이 두각을 받게 되면서 이제 좀 대형주에서 중소형주까지 흐름을 만들어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두각을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술적 요인을 봐야 되는데 결국은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AMR을 하든 아니면 모터를 하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또 지금 위주진이나 이런 이슈들에서 모터 관련된 이슈 이런 부분들까지도 기술적인 부분들까지도 좀 두각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로봇 테마 어떻게 될까요? 라고 많이 질문을 주시는데 로봇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제가 로봇이 끝날 타이밍을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지금 아직 피지컬의 AI가 나타나지 않았고요. 피지컬의 이슈.
두 번째 휴머노이드가 또 나올 겁니다. 휴머노이드 이슈. 그럼 마지막 로봇의 끝나는 타이밍은 네이버 같은 걸 참고하자라고 말씀드리는데 네이버가 라이코스라든지 천리안 이런 부분들을 합병하면서 네이버가 뭐 이런 어떤 포탈이 된 것처럼 대형 기업들이 작은 로봇 회사들을 인수하는 타이밍이 저는 끝자락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아직은 로봇이 눌릴 때 또 좋은 로봇은 기회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포스코 DX는 또 4분기 영업 손실을 기록했지만 적자 전환을 기록했지만 여전히 상승 탄력 유지해주면서 상승 마감 예상되는데 일단 황주명 대표님의 탑픽은 Y2 솔루션 포스코 DX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내일이면 이제 현대차 실적 발표 있죠. 자동차주가 조금 이번 주에는 조용합니다. 워낙 그동안 급등했던 부분도 있지만 이제 숫자를 보면은 또 이제 로봇 성장에 대해서는 우리 너무 기대한 거 아니야? 라는 또 심리가 심어질 수 있거든요. 현대차 이렇게 조금 주춤할 때마다 담아가는 전략 유효합니까? 저는 이제 관세 관련돼서 어제 뭐 추가적인 관세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지만 제가 봤을 때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다음 오늘이죠. 오늘 추가적으로 협상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상승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 다른 나라들과 비교를 해봐도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를 좀 더 강요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크게 뭐 이 관세 관련된 부분은 자동차에 크게 영향을 뭐 주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일단 뭐 현대차를 비롯한 현대차 계열 그 밑에 있는 자동차 부품까지도 종목들에 대한 상승은 여전히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로봇 관련주들이 이제 실적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로봇 관련된 종목 중에서 가장 실적이 같이 겸비가 될 수 있는 쪽은 자동차를 같이 하는 기업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뭐 현대차와 더불어서 내일 현대글로비스, 기아, 뭐 다양한 현대차 그룹의 실적이 발표가 될 텐데 실적이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만 않으면 관세 관련된 우려는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로봇 밸류에이션은 아직까지 뭐 부과도 되지 않았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계속 떨어질 때마다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 만약에 이제 관세 관련된 부분이 해소가 되면 주가는 지금보다는 더 많이 올라가 있겠죠. 그러면 그때는 또 올라갔을 때 매수를 하는 그런 타이밍일 수가 있으니까 일단 떨어질 때마다 매수를 하는 관점으로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종가까지 끝까지 확인해 보셔야겠지만 고객 예탁금 100조 원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만큼 국내 증시를 향한 자금 유입이 화끈하게 들어오고 있는 시장, 너무나 무섭게 오르면서 기분도 무섭게 좋아지는 시장 여러분과 함께해서 영광입니다. 오늘 장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요일 마감 시황입니다. 그야말로 파죽짓의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K증시 어제 이어서 오늘도 양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죠. 박수가 절로 나오는 강세를 보여줬는데요. 이유가 뒷받침되는 상승이었기 때문에 더 반갑습니다. 코스피는 5,100선을 훌쩍 넘었고요. 코스닥은 제대로 상승 동력을 탑재했습니다. 4% 넘는 상승으로 투자자들의 환호를 받았던 오늘장이었는데요. 오늘장 한마디로 표현하면 양시장 반도체 투톱, 동반 최고치 경신입니다. 이렇게 스케치 사진 보시는 것처럼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또 코스닥과 코스피가 손을 마주잡았죠. 함께 최고치를 경신한 수요일장입니다. 오늘장 증시 흐름과 특징 섹터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피와 코스닥 양지수가 나란히 최고치를 갈아치웠죠. 특히 코스닥은 마감 직전까지 무섭게 상승폭 키웠는데요. 일중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일중부터 보시면 오후장의 상승분을 일부는 조금 반납하나 싶었지만요. 기호였습니다. 다시 무섭게 치고 올라갔고요. 현재 1.6% 넘게 오르면서 5,170선으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일중도 보겠습니다. 코스닥 그야말로 파죽지세의 기운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상을 더 뛰어넘는 강세 보이면서 상승 지속해 나갔는데요. 마감 직전까지 상승폭 많이 키웠습니다. 현재 4.7% 오르면서 1,133선으로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정말 기분 좋았던 오늘장 특징적이었던 주요 섹터 4가지 함께 정리해 보시죠.
첫 번째 섹터는 반도체입니다. 단연 반도체였죠. 어제에 이어서 2거래일 연속으로 반도체 투톱이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에서도 빅테크들의 실적 기대감에 반도체주 상승 랠리가 이어졌는데요. 우리 반도체 투톱에 대한 기대도 연일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한 심리적 기대감이 아니라요. 근거가 있는 자신감이 뒷받침되고 있던 건데요. SK하이닉스의 호재가 쏟아지고 있죠. 어제 마이크로소프트 칩에 HBM을 단독 공급한다는 뉴스에 이어서 엔비디아 물량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HBM 시장에서 1위는 나야라고 다시 한번 굳히기를 했죠. SK하이닉스 현재 주가 보시면 5% 넘게 오르면서 무려 84만 1,00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또한 디램과 랜드 평균 판매 가격이 이전 분기보다 40% 넘게 올랐다는 소식도 부각이 됐는데요. 삼성전자의 주가도 메모리 호황 속에서 신고가 또 한 번 기록했습니다. 현재 주가 1.81% 상승하면서 16만 2,4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투톱 외에도 반도체주 전반에 훈풍이 불었죠. 특히 오늘장에서는 낸드 관련주들이 돋보였는데요. 관련주 주가 보시면 테스와 원익 IPS, 심텍, PSK 모두 10% 넘게 상승을 하면서 견조하게 마감했습니다. 두 번째 섹터 보시죠.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주는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섹터 전반에 대한 실적 성장이 기대되고 있는데요. 또한 공급 부족으로 인한 리튬 가격의 상승이 호실적 전망에 힘을 더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2차 전지주 전반을 끌어올린 건요. LG에너지솔루션이었죠.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과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에 배터리 납품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 보도가 됐는데요. 여기서 투자자들이 놀란 건 중국 기업과의 논의였습니다. 가격이 경쟁력인 중국 배터리 기업을 제품력으로 우리가 앞지른 건데요. 실제로 국내 기업들이 고부가 배터리 양산 산업에 힘써왔고 이제 그 노력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주가 보시면 오전보다는 상승분을 일부 반납했습니다. 현재 5.5% 상승 43만 원 넘기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장중에 시총 상위를 넘보기도 했죠. 또 오늘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종목 에코프로 형제들입니다. 그중에서도 에코프로 20% 넘게 주가가 올랐는데요. 현재 21% 넘게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에코프로가 독일의 유럽 판매 법인을 설립했다고 밝혔죠. 개별 호재와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까지 받아갔고요. 또 에코프로 BM도 7% 넘게 오르면서 22만 9천 원으로 마감했습니다.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리튬 관련주들의 주가도 들썩였습니다. 관련주 보시면요. 그 안에서도 엔캠과 하이드로 리튬 강세 보였고요. 하이드로 리튬은 12% 넘게 오르면서 마감했습니다. 세 번째 섹터 보시죠. 로봇입니다. 어제 잠시 힘이 빠졌던 로봇주, 걱정이 무색하게 오늘장 다시 반등했습니다. 마치 코스닥에서 주요 섹터는 여전히 로봇이다를 말하는 듯 했는데요. 증권가는 전고체 배터리 양산을 앞당길 수 있는 로봇이란 분석을 제시했고요. 최근 로봇과 2차 전지주의 주가가 어느 정도 동조화가 되면서 오늘은 두 섹터가 손잡고 코스닥 지수 견인에 나섰습니다. 로봇주 주가 보겠습니다. SPG 오늘장 정말 견조하게 올라줬고요. 24.2% 상승, 라온 로보틱스와 아진 엑스텍도 10% 훨씬 넘게 오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SPG는 휴머노이드 로봇 밸류체인 내 핵심 부품사로 부각이 되면서 주가 상승 탄력 받았습니다. 또 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던 유로메카도 급등을 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어제 하락을 뒤로하고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마지막 하락하는 섹터는 금융입니다. 순환매가 정말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죠. 어제는 상승 섹터에 이름을 올렸던 금융주,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데요.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시장에 있지만요. 반도체와 2차 전지, 로봇, 바이오 등 워낙 섹터들이 선전하고 있다 보니 수급이 금융의 다른 섹터들로 쏠리고 있습니다. 어제 강세를 보였던 금융주, 오늘은 일제히 하락하고 있는데요. 외인과 기관이 매도에 나섰고요. 제주은행 하락 거셉니다. KB금융과 신한지주 일제히 상승분 일부 반납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반도체 투톱과 양지수가 나란히 최고치를 경신한 오늘장, 호재로 들썩이는 수요일장이었습니다. 이제 코스피는 5,100선, 코스닥은 1,100선을 가뿐히 넘었고요. K증시의 상승 랠리가 어떻게 이어질지 저희 성공투자 오후 증시와 함께해 주시죠. 수요일장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자, 어제는 5,000피에서 종가를 형성했던 코스피 지수, 오늘은 5,100포인트를 상회하면서 종가도 형성해오는 역사적인 하루였습니다. 자, 이번엔 외환시장 동향 자세히 점검해보죠. 이 시각 딜링룸입니다. 오늘은요, 교보증권 위재현 연구원 전화로 연결해보죠.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환율이 또 크게 급락했어요. 네, 오늘 주간장 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15.8원 내린 1,421.7원에 거래 중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소화하며 빠르게 하락한 모습입니다. 오늘 새벽에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약달러 현상에 대해 달러화가 아직 크게 하락하지 않았으며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발언을 시장에서는 달러화의 추가 약세를 용인한다고 받아들였고, 달러 인덱스가 95포인트까지 급락하자 원화를 포함한 주요국 통화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야간장에서 1,437원대에서 마감한 환율은 트럼프 발언을 소화하면서 1,431원에 개장했고, 오늘 장중에는 환율 하락에 대한 기대 심리가 강해지자 1,420원 초반까지도 낙폭을 더욱 키웠습니다. 이번 달 미국과 일본, 한국의 정부 관계자들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미국 베센트 재무부 장관의 원화 약세가 과도하다는 발언을 기점으로 엔화에 대해서는 일본과 미국의 외환시장 공동 개입 가능성까지 대두됐고, 국내에서는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축소 소식도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환율 안정에 대한 기대 심리가 형성되자 아시아장에서 달러 환율은 달러화의 소폭 반등에도 불구하고 추가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오후 중에는 한때 1,420원을 하회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FOMC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선물 시장은 금리 동결 가능성을 97.2%로 사실상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리 자체보다는 향후 포워드 가이던스나 특히 최근에 불거진 파월 의장에 대한 정치적 압력에 대해 시장 관심이 쏠릴 수 있습니다. 최근 달러화 약세가 미국 경제 불안보다는 정치적 영향에 좌우된 만큼 연준의 독립성 변수도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또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을 보고 달러 인덱스가 95선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또 외환시장 동향, 원화의 움직임은 어떻게 좀 영향을 받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죠. 지금까지 교보증권 위재현 연구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